여러분, 8월 이후 하락이들이 몰려옵니다. 빨리 대피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최근에 주택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이 너무 많이 지금 막 폭발적으로 오르니까요. 지금 8월 이후 9월 달에 주택 시장 하락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 9월 달 과연 주택 시장이 하락할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할게요. 9월 4일, 벌써 이제 9월 달입니다.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추석 이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 변화에 우리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선제 대응할 수 있다면 남들보다 재테크에서 더 먼저 한 발짝, 아니 두 발짝 먼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빠르게 움직여야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있는 재개발 시장의 그런 매물, 입지 좋은 그리고 사업성이 뛰어난 그런 매물들까지 소개하는 그런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이 8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지금 거래량 급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좀 오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 급등으로 이제 조정 장세가 온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폭락을 계속 주장했던 분들은 9월달 다시 또 폭락한다, 하락한다, 이런 얘기들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거래량이요,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7월 거래량이 8월 말이 돼야 다 나오는데 지금 이제 8,500건이 넘어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9,000건이 조금 안 되는 선에서 지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 폭발,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매가가 오른다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매매가 급등으로 인한 조정 장세가 올 것이다.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 이건 뭐 틀린 얘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8월 거래량 줄어들 것이다. 지금 7월달 거래량이 8월 말에 다 나오는데 거의 9,000건에 못 미치지만 거의 9,000건 가까이 육박을 하는데 8월 거래량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는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징조다. 이렇게 해서 가격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가격이 급속도로 오르니까 정부에서 규제 대책이 본격 시동을 걸 것이다. 그러면 시장이 뭔가 좀 분위기가 확 다운될 거다,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쾌하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자, 거래량 감소는 주택 가격의 하락 징조냐? 7월 거래량 9,000건 육박하고요. 8월 거래량은 감소 확실합니다. 8월 달은 뭐 휴가철도 있잖아요, 또. 그렇죠? 원래 전통적인 비수기 8월이죠. 그래서 8월 거래량 감소가 확실한데 8월 거래량 감소는 상승 추세에서 일시적인 숨고르기 장세지, 이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조정을 지금 받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는 상승 추세에서 일시적인 숨고르기, 뭐에서? 상승 추세에서. 제가 이 추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추세는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흐름이나 추세나 뭐 같은 얘기인데요. 이 흐름이 어떻게 상승 흐름으로 가는지 아니면 하강 흐름으로 가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흐름은 어떤 흐름이에요? 상승 흐름이에요. 상승 흐름. 그래서 그때 어떤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일시적인 그런 하락이지, 그게 대세를 가르는 이런 하락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걸 보시면은 이 아파트 거래량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2023년 1월 달이 1,494건. 자, 지난해 1월 달에 시장에 변곡점이 생겼어요.
올해 2024년 1월 달도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달에 제가 변곡점이 생겼으니까 투자해야 된다. 변곡점 뭐예요? 꺾이는 점입니다. 꺾이는 점. 즉,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그 꺾이는 점이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23년 1월 달에 1494건으로 갑자기 반등이 지난해 2022년 12월 달까지는 계속 하락하다가 갑자기 1월 달 되니까 상승이 시작됐어요. 2547, 3100, 3000 계속 지금 상승 추세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다가 자, 4017건, 3747건, 4042건, 4000건 안팎을 유지하다가 9월 달에 되니까 3500건으로 한 500건 정도가 떨어집니다. 9월 달. 10월 달 되니까 2413건으로 확 떨어지죠. 11월 달, 지난해 11월 달 되니까 1908건, 지난해 12월 달 되니까 1866건 계속 떨어지죠. 자, 그런데 2024년 올해 1월 달 되니까요. 대번 2000건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1월 달부터 변곡점이 또 생겼어요. 계속 하락하다가. 자, 요게 얼마죠?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까지 하강 국면을 그렸어요. 왜냐하면은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일시적인 숨고르기 장세로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한 4개월 정도가 지금 숨고르기 장세로 지난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큰 그림을 보고 시장을 읽어야 돼요. 추세. 이 추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시장이 이 상승 추세, 상승장, 상승 추세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너무 가격이 오르면 안 되니까. 그럼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의 효과,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이 약간 하락하면서 정체됩니다.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하락하면서 그냥 거래가 안 되는 정체 시기가 와요. 그렇지만 이 정체 시기는 3개월에서 5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길면은 3개월에서 5개월 요 시기가 지나면 다시 원래 추세가 뭐예요?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다시 상승 추세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하락으로 이렇게 가요. 하강 추세. 그러면 정부에서 가만 안 놔두죠. 부양책을 쓰죠. 각종 규제들을 완화시켜주고 뭐 양도세 중과를 5년 동안 면제해준다든지 취득세 면제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살리기 위한 부양책을 씁니다. 그러면은 하락하던 시장이 하락장이니까 하락하던 시장이 이 부양책의 효과 때문에 뭐 약간 거래가 되면서 약간 오르는 변곡점이 생겨요. 상승 곡선이 약간 그려지다가 이거 역시 3개월에서 5개월이 한계다. 요게 지나면 다시 원래 추세는 뭐예요? 하강 추세였으니까, 하락 추세였으니까 하락 추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이 상승 추세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지금 어떤 규제에 의한 규제 대책, 그 다음에 부양 대책 이런 효과는요 단기적일 뿐이에요. 단기적. 몇 개월? 3개월에서 5개월. 단기적인 그런 하강과 상승을 할 뿐이지 원래의 추세가 상승 추세면 결국은 상승으로 다시 방향을 잡는다는 겁니다. 원래의 추세가 하락 추세면 상승 약간 상승했다가 이 부양의 효과로 다시 원래 추세인 하락 추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부양대책, 규제대책의 효과는 단기적일 뿐이고요. 추세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즉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는 상승 추세냐 아니면은 하락 추세냐 하강 추세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거기서 가장 큰 게 이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심리적인 요소를 가장 우리가 부동산의 심리 요소를 얘기하는 지수 중에서 CSI 지수라는 게 있어요. CSI 지수. 이 CSI 지수가 이게 한번 보시면요. 제가 2023년도 지난해 1월 달에 변곡점이 생겼다고 얘기했죠. 자, 여기 보시면요. 2023년 12월이 계속 이 심리 지수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참, 심리 지수는요. 이 CSI 지수라는 거는 100 이상이 되면은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100 이하면은 1년 후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거는 주택가격의 선행 지표라고 해요. 주택가격의 선행 지표. 자, 그런데 2022년 12월 달에 계속 떨어져서 93까지 떨어졌고요. 2024년 1월 달에 92까지 떨어졌어요. 92까지. 그러다가 2024년 2월 달 되니까 92 그대로 가다가 3월 달부터 심리 지수가 오르기 시작하죠. 4월 달 100일, 108, 지금 현재 8월 기준으로 118이에요. 118. 상당히 높아졌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1년 후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CSI 지수거든요. 이게 이제 매매의 선행지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의 향방.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뭐 다들 아시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9월에 내리는 거는 기정사실로 이제는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한 달 후인 10월 되면은 우리도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금리도 어쨌든 우리가 투자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내려간다는 거. 그리고 정책 방향은 뭐예요? 정책 방향은 완화시켜주는 거죠. 일단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을 풀어서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왜? 지금 공급이 가장 부족한 곳은 서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공급을 충족하게 해줘야 이 서울의 집값이 막 폭등을 하게 되면 그게 경기도로 퍼지고 지방으로 퍼지고 항상 서울이 주택 가격의 바로미터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들, 그래서 집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거죠. 공급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모든 것이 지금은 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이 많아지는 거죠. 유동성이, 돈이 많이 도니까 유동성이 많아지면은 그 유동성이 결국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은 여태까지는 미국이 양적 긴축, 시중에 돈을 줄여서, 시중에 풀리는 돈을 줄여가지고 물가를 잡는 양적 긴축을 폈다면, 이제는 9월달, 미국이 9월 기준금리 인하 시점,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시 양적 완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금리를 낮춰서 이 양적 완화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것이, 지금의 정책의 어떤 모든 경제의 어떤 방향은 상승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종 그런 대책들이 나와서 시장을 조인다, 그 대출 막는다, 이건 뭐 늘상 하였던 거니까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강남 3구, 뭐 용산을 묶는다, 이것도 별로 그렇게 크게 와서 닿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도요, 결국은 가격은 오르더라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거래는 안 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실거주자 외에는 거래는 살 수가 없지만 그 주변이 오히려 풍선 효과로 가격이 오르고, 그 주변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거래가 잘 안 되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그것도 오히려 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여태까지 우리가 얻어왔던 교훈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다든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있는데, 규제로 묶여있는 데는 강남 3구와 용산구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풀었잖아요. 거기를 만약에 마포구나 성동구가 거래가 너무 활발하게 돼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어떻게 한다고? 토지거래 허가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시 묶는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제가 뭐라 그랬죠?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어떻게 해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약간 하락하면서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정체기가 오는 거고, 다시 원래의 추세대로 상승 추세로 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조만간 닥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하고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정부의 규제 대책 나오면 시장은 어떻게 지내니까 여기 있죠. 대출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대상 지역 확대, 이런 것들. 여기서 가장 우리한테 영향을 크게 미칠 거는 바로 요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확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 대출 규제, 이거는 계속 뭐 해왔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오진 않지만,
이 조정 대상 지역을 다시 확대해서 지정을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향을 줬을 때 집값이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정체하거나 거래가 잘 안 되면서 약간 가격이 약간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 한 3개월에서 5개월 지속이 될 거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정부의 규제 대책은 효과를 발생합니다. 거래 감소, 가격 소폭 조정. 소폭 조정입니다. 대폭이 아니라 소폭 조정. 하지만 시장이 지금 상승 추세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원래 방향대로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그냥 정체, 거래 감소, 이렇게 가격 소폭 하락 이렇게 있다가 다시 원래의 방향대로 다시 상승 전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아파트 급등에 이어 지금 빌라 시장 너무도 놀랍게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빌라 투자 많이 하죠. 빌라 투자는 그냥 빌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이 가능한 빌라만 우린 골라서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빌라는 절대 투자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오직 거주의 목적뿐이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빌라는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진다. 저는 이런 얘기 몇십 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빌라? 재개발 빌라, 재개발 가능한 빌라를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빌라는 투자 목적으로 사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서울 재개발 가능지 빌라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유망한 재개발 가능지의 그 빌라들이 분양이 안 됐어요.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지어놓고 분양이 안 돼서 은행 대출만 계속 내고 있던 이런 빌라를 짓는 분들 있죠. 빌라. 그런 분들이 빌라를 좀 이렇게 팔아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던 분들이 지금은 어때요? 그런 물건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삽 시간에 다 지금 소진이 됐어. 그만큼 지금 이 빌라 시장이 한 달 사이에 그 많던 매물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본래 팔려고 했던 가격보다 지금은 막 3천만 원씩 올려서도 판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빌라 시장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빌라 매물들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근데 너무 빠르게 소진돼서 그게 참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될 것과 안 될 것 빌라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지금 뭐 조정대상, 지금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그렇죠. 신속통합계획 역세권 개발 이렇게 막 지정해놨잖아요. 그런 지역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를 들어가야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그런 것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할 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키포인트를 알고 투자를 해야지 무조건 금액이 싸다고 아무데나, 지금 뭐 모아타운이 그 신속통합계획 지정된 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데나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재개발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끼고 투자를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시라. 늦으면은 투자 못하는 건 아니지만 늦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2억 투자할 수 있는 게 조금 한두 달 지나면은 이제 3억 투자로 갈 수가 있어요. 실제 투자금이.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죠, 우린 빌라.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꼭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년 시장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데, 일단 내년 시장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시장은 전세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매매가도 계속 동반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될 거다. 올해 시장보다 내년 시장이 더 저는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가는 지금 서울에서 폭발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지만, 전세가는 서울에서 경기 내년에요. 내년 이제 얼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는 서울의 전세가가 폭발을 하다가 경기로 갔다가 지방까지 번져서 이 전세난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매매가, 전세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본래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전세가 이렇게 올라서 매매와 전세의 갭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세로 살던 분이 매매 수요로 전환을 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뭐 망설이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느끼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정말 투자를 원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빨리 움직이셔야 내가 되도록이면 최소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주제는 추석 이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항상 부동산은 어려울 때, 우리 IMF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IMF 때도 돈 버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했고요. 금융위기 때 전부 힘들었다고 했죠. 2008년도. 그때도 돈 번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나쁘든 좋든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돈 버는 기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믿기지 않으십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아세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는. 자, 부동산은 계속 가치가 상승합니다. 거의 유일하게 파괴할 수 없는 안전성을 가진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죠. 가치가 상승한다. 계속 가치가 상승하는 건 왜요?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 부동산 자산은 계속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건 뭐 당연한, 다들 아시죠? 20년 전 10억하고 지금 10억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20년 전 10억으로 내가 어떤 건물, 조그만 상가 건물 하나 사놨으면 지금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그 돈을 그대로 은행에 넣어놨다면 정말 별 볼일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실물 자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 실물 자산의 가치는 계속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을 우리가 실물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안전 자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실물 자산이자 안전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매력적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늦기 전에 빠르게 서둘러서 내가 원하는 입지 좋은, 사업성 좋은 그런 곳에 재개발, 재건축 꼭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